일단 오늘은 홍천의 이제 서성면 생곡리에 현장에 가고 있는데, 그 현장은 지금 A프레임이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생긴 특이한 집이에요. 소형주택이지만 삼각형으로 생기는 집이라서 아마 요번에 만들어 놓으면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 거주용은 아니고 세컨하우스처럼 이제 쓰는 이제 그런 용도예요. 거기도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작지만 쓸모 있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거라서. 농막이 뭐 여러 가지 그 법상이랑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지 않나요? 있어요. 예. 그래서 농막이라고 만약에 허가를 내면은 그 농업용 농사를 짓다가 이제 쉬는 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크기가 이제 제약 조건이 있어서 일단 6평 이하여야만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다른 어떤 조경이라든가 데크 뭐 이런 것들을 원래는 하면은 안 돼요. 그럼 뭐 수도나 이런 것들 아예 하질 못하겠네요. 수도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뭐 씻을 수는 있고 다 하긴 하는데, 잠만 자면 안 되네. 예, 원래는 이제 숙박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원래 법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법규를 더 강화한다고 평수를 더 줄이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지금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볼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소형 평수에 있는 집들은 네. 보통 어디에 좀 지으면 좀 활용도가 좀 좋을까요? 초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컨하우스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또 캠핑장 같은 데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경치가 좋은 뭐 산이나 바다 뭐 그런 쪽에 있으면 이제 힐링하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바람이 직접적으로 맞는 그 바로 앞쪽에는 집을 잘 안 짓는데요. 예, 그리고 그 앞쪽 집들이 땅값은 비싼데 집 사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땅값이 비싼 이유는 그런 데들은 이제 상업 용도로 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이 비싼 거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가 봐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대요. 예, 그래서 바닷가 바로 앞에는 집을 짓는 거는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내륙에다가 집을 지으세요, 보통. 그리고 산에도 너무 산에다 짓는 것도 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산속에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자연과 함께 있다 보니 자연에 있는 벌레들하고 또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산에 너무 바짝 붙여서 짓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소형 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네요. 초소형 주택이라고 해서 비용은 많이 들진 않지만 평당 대비해서는 더 들죠. 왜냐하면 이제 아기들 그 신발이나 아기들 옷 같은 것도 싸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재는 조금 들어가지만 들어갈 공정은 다 똑같아요. 예. 물론 시간은 좀 덜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다 들어가는 공정이 똑같기 때문에 한 공정당 돈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는 가성비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성비 있게 지려고 한다면은 거꾸로 만약에 그 모든 것을 한 군데서 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그냥 만들어서 파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좀 가성비가 좀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30평 이상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만들어서 파는 게 가성비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가성비가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런 것들은 따로 또 기초비가 따로 들어가고, 또 따로 또 거기 또 운송비가 따로 들어가고 설치비가 따로 들어가고 뭐 이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차이가 안 나요. 예,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공정당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다고 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평수 대비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군데서 다 만들어서 파는데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쌀 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이동식 주택이니 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완성돼서 뭐 이렇게 나오는 주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소형주택 또는 초소형주택에서 국한이 된 거고요. 네, 일반 뭐 30평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가성비가 떨어지고,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설계에서부터 원하는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듈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크기의 넓이를 뺄 수가 없어요. 거실이 크잖아요. 거실 큰 걸 뺄 수가 없어요. 그 한 차에 실어 갈 만큼만 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보면 만약에 그런 데 상담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찌그덕찌그덕 돼서 움직이고 맞히는 건데 그게 잘 맞지를 않아요. 못해도 2, 3cm 정도가 다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집은 원래 우리는 딱 말 그대로 쭉 수평을 맞춰서 수직을 맞춰서 집을 지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다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안 맞는 것들을 전부 다 마감으로 가려서 맞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진에도 굉장히 안 좋죠. 지진이 나면 만약에 틀어질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데로 이제 방풍이라든가 바람 또는 방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게 표면에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세우는 것들은 똑바로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맞춰서. 예. 그래서 벽체를 현장에서 세우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면 또 목재 특성상 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다 만들고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만들고 뭐 로봇이 만들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요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느낌적으로 자르는 거 정확히 자르고 뭐 하고 뭐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자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다 자르고 다 정확히 받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얼마만큼 그걸 수직관내라든가 수평관내를 잘 보고서 세우고 맞추고 하느냐, 그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죠. 육건수봉 부장님은 네. 그 현장에 있는 그 건축주님들 뭐 이렇게에 대해서 어떨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나요? 제일 좋은 얘기는 감성주택 집 잘 짓는다 이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좋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건축주님들도 현장 오셔서 보는 게 지어지는 과정들을 보시는 거고 그리고 뭐 다 지어진 완성된 작품을 보시는 건데 그 과정이나 작품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표현을 하셨을 때 저도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다 지었을 때 정말 감사하다, 너무 완벽하다. 어저께도 그런 문자가 한번 왔지 않습니까? 예, 너무 완벽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사진들 찍었던 것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서 일단 그걸 이제 업로드 할 예정인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럴 때도 좋아요. 현장에 이제 상담을 딱 갔거나 현장 미팅을 갔거나 했었을 때, 다른 곳에서 너무 잘 짓는다고 해서 소문이 나서 그래서 소개로 상담을 받아서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얘기거든요. 건축주님이 이제 만족을 하고 만족만 하고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공유를 해줬을 때 좀 더 기분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찐이니까. 예. 요즘에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옛날 글이 나왔을 때 글을 모르면 문맹이었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었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AI를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AI 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은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라든가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겠고, 시나리오 이런 것들, 그거 말고도 요즘에 이제 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을 실제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오류를 미리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그냥 해봤더니 뭔가가 걸린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또 다시 한번 그걸 만지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미리 뭐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배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리 완벽하게 집을 새로 가상현실에서 지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짓는 과정도 말 그대로 그걸 요즘에 4D라고 그러는데, 3D 다음 4D 그 다음 5D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어지는 과정을 다 이렇게 시간까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뿐만이 아니라 시간 과정까지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예,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이렇게 요만큼 있고 요럴 땐 내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메타버스까지 활용을 해서 거기 작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할 때는 어떻게 되고 여기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체험을 하고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똑같은 걸 한 번 더 짓는 거니까 이제 오류가 이제 많이 덜 생기는 거죠. 앞으로는 그 AI가 건축 분야에서도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전부 다 저희가 이제 BIM을 활용해서 모든 자재라든가 모든 견적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인가 2026년인가부터는 광급공사에서 몇 규모의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그 BIM 설계가 이제 필수 요소로 의무로 지금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공법도 나오고 막 네. 이렇게 기술도 바뀌고 자재도 막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혹시? 아 근데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목재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조만 뼈만 이제 목조로 하는 거고 나머지 뭐 내장재, 외장재 모든 것들은 다 모든 소재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즘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신소재가 많이 나오고 어려운 것들이 이제 외장재거든요. 예. 특히 이제 데크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목재 데크로 했었을 때 방법 목재 데크로 했었을 때 얘를 관리해줘야 되고 수축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합성 목재로 해가지고서 플라스틱과 합쳐놓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또 걔네들은 또 수축 팽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여름하고 겨울하고 또 완전히 또 겨울 되면 완전 틈이 엄청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수축 팽창이 너무 강하니까 피스 박아놓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깨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클립 시공으로 많이 바뀌었긴 했는데 바뀌어도 또 너무 틈이 커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수축 팽창이 없는 시멘트 데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걔네들도 결과적으로는 페인트를 또 다시 칠해줘야 되는 자꾸 벗겨지는 시간이 지나면 내구성이 계속 이제 바깥에 이제 햇빛에 노출되고 비에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그 해결 방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도 가성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니 해도 외부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재 데크가 가장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벽돌집이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벽돌집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세라믹 사이딩이나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가성비 있으면서 뭔가 그 오래 가고 모양이 수리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외장재는 무기질이다. 무기질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기질 중에서는 여러 가지 뭐 석재도 있겠지만 석재나 세라믹도 있겠지만은 철재도 무기질이니까요. 네, 철재 관련된 것들도 뭐 나쁘진 않고요. 유기질로서는 뭐 목재나 이런 것들로서는 뭐 외장재를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드세요. 근데 이거는 좀 살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단호박 튀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다 와? 먹지도 않고. 나도 튀김인지는 아는데 단호박인지 몰랐거든. 대박이다. 자, 식사했어요? 네, 가시죠. 물 먹고 나가야지.